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15세이고 계단 아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만약 당신의 즉각적인 생각이 문제없어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지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당신 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잃어버린 건강한 노화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만약 당신이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단지 잘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6가지 간단한 능력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검사나 비싼 검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장수, 독립성,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드러낸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저는 황금기를 번성하는 사람들과 단지 생존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유전, 비싼 보충제 또는 심지어 정기적인 의사 방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건강에 대한 수정구슬처럼 작용하는 6가지 특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수천 명의 성인을 연구하고 100세 이상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최신 장수 연구를 분석한 후 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얼마나 잘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명백한 건강 지표에 집중하는 동안 성공적인 노화의 진짜 지표는 바로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2번 생각하지 않고 매일 사용하는 능력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은 이 6가지 중요한 징후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대, 연대기적 나이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고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70세이든 늙어가는 부모님을 돌보고 있든 또는 단순히 당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든 이 정보는 수십 년의 독립성과 활력대, 수년간의 쇠퇴와 의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제가 거의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학계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장수, 예측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연구자들이 예외적인 심혈관 예비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심혈관 지구력의 평균 40%를 잃습니다. 그것은 너무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엄청난 감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70세에 계단 오르기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20년 더 젊은 사람처럼 기능하는 심혈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유럽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 2,0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하여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90초 이내에 계단 3층 오르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 10년 동안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조기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았습니다. 당신이 계단을 오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근육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 더 빨리 펌프질해야 합니다. 당신의 폐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추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당신의 다리 근육은 균형과 협응 시스템이 당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중력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장기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는 전신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89세의 김말순 할머니를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이 원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제 아이들이 설치한 계단 리프트 대신 2층 침실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들은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을 멈추는 날이 제가 죽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김 할머니는 심오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삶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킬 힘, 지구력, 그리고 협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혈관 시스템이 여전히 도전에 반응할 수 있고 당신의 근육이 힘을 유지하며 당신의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고통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이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숨이 차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종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변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한다. 이제 제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맛, 누구와 먹었는지, 아마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기억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당신 나이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최근 기억은 단지 식사를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건강과 인지 저하 위험에 대한 창입니다. 한국치매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약 1명이 어떤 형태의 기억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70대까지 예리한 최근 기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각한 인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극적으로 낮습니다. 어제 점심을 회상하는 당신의 능력은 여러 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해마는 경험을 부호화하고 당신의 전두엽 피질은 정보를 정리하며 다양한 신경망이 기억을 검색하고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작동할 때 그것은 당신의 뇌가 구조적 완전성과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기억은 단지 뇌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드웨어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기억연구센터의 김은영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은 근육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더 많이 도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독서, 사교 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박철수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는 그날 먹은 것,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배운 것 한 가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일기를 쓰는데 10분을 보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그의 기억을 너무 예리하게 유지해서 그의 가족은 그가 자신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농담합니다. 핵심 통찰력은 최근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뇌가 기존 기억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 유연성과 인지 예비력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 보길 바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고 그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보세요.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비틀거리거나 지지를 위해 무언가를 잡을 필요 없이 그 10초를 해냈다면 당신은 당신 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는 균형 능력을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몸에 있는 여러 복잡한 시스템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균형은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이 수행하는 가장 정교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한 발로 설 때마다 당신의 뇌는 내이, 눈,
그리고 근육과 관절 전체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수십 개의 근육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 당신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미세한 조정을 합니다. 브라질의 한 획기적인 연구는 51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1,700명을 7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한 발로 10초 이상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 기간 동안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균형 능력이 장수를 예측하는데 전통적인 건강 지표만큼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왜 균형이 그토록 강력한 지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근골격계, 그리고 감각기관 사이의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여러 신체 시스템에서 동시에 문제를 신호합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성인의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응급실은 11초마다 낙상 관련 부상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낙상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으며 사람들이 활동을 제한하고 점점 더 앉아있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징후, 여전히 진심으로 자주 웃는다. 이제 건강 지표로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깊고 진정으로 웃는 능력입니다. 단지 예의 바른 웃음이나 사교적인 미소가 아니라 옆구리가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의 웃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기쁨과 유머를 경험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잃어버린 것, 즉 정서적 회복력과 심리적 유연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단지 감정적 반응, 그 이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뇌가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전신치유 반응입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상실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심리적 회복력은 장수와 삶의 질과 강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단계에서 정말로 웃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유머와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가벼움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웃음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82세의 이은혜 할머니를 인터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웃음을 멈출 때 삶을 멈춘다는 것을 알아요. 게다가 제 나이에는 유치할 권리를 얻었죠. 이 할머니는 심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웃음은 어떤 나이에도 경박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이 됩니다. 그것은 삶이 여전히 기쁨과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머 감각과 웃는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심혈관 건강을 가지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웃음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뇌화학을 변화시켜 엔돌핀을 방출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징후를 다루었습니다. 숨 가쁨 없는 계단 오르기, 명확한 최근 기억, 견고한 균형,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능력. 이들 각각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 전망에 대해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음 2가지 징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얼마나 독립적이고 의미 있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지표들은 노년기를 단지 생존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제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연구자들이 현재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으로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암울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 3명 중 약 1명이 지속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지 슬픔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등한 건강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반대편이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성인들은 거의 모든 건강 지표에서 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80년 이상 참가자들을 추적해온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우리 관계의 질이 나이가 들면서 행복과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관계라고 말할 때 수백 명의 지인을 갖거나 모든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친구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자신감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의 박준서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가 고립되고 우울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대신 박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지역 사회정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요리 수업에 등록하여 여러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2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앉아 아내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충실하게 삶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기릴 수 있었죠. 그녀는 항상 제가 너무 사교적이어서 은둔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옳았어요. 박 씨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70세 이후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의 등산 동호회는 단지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줍니다. 그의 자원봉사 활동은 목적의식을 만듭니다. 그의 요리 수업은 우정을 쌓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도전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건강상의 어려움 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 동안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며 대화와 공유 활동을 통해 인지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치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가 우리에게 자신을 돌볼 이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누군가가 당신을 커피 마시러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멋지게 옷을 입고 외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새로운 식당에 가보거나 행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때 당신은 고립으로 물러나는 대신 세상과 계속 교류합니다.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는 2-3명의 친한 우정을 갖는 것이 수십 개의 피상적인 지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가장 강력한 우정 중 일부는 사람들이 70대나 80대였을 때 공유된 관심사나 경험으로 결속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회적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수업에 참여하거나 당신이 관심을 갖는 명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단순히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 징후,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 징후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인 노화의 가장 포괄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식사를 계획하고 장을 보고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이 간단한 활동은 너무나 많은 다른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기능적 독립성의 놀라운 테스트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식사를 만드는데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는 이동성과 균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재료가 있고 무엇을 요리하고 싶은지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기억력과 실행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칼, 깡통 따개, 그리고 조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손의 힘과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서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노인들은 주로 조리된 음식이나 다른 사람이 요리해 주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률이 25%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집밥이 더 건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리 행위 자체가 여러 형태의 유익한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다른 어떤 활동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감각을 사용합니다. 양파 볶는 냄새, 팬에서 무언가 지글거리는 소리, 채소가 제대로 익었는지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할 수 있는 신경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인지적 이점 외에도 요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먹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가족, 음식 배달 서비스 또는 기관 음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그리고 음식에 얼마를 쓸지 통제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81세의 최영자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에 신선한 빵을 굽고 그녀의 손주들이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전통 한식을 요리합니다. 제 딸은 제가 그냥 가게에서 빵을 사야 한다고 계속 말해요. 최 할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죽을 치대는 것이 제 명상이고 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제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최 할머니는 영양을 넘어서는 요리에 대한 심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르고, 젓고, 치대는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동작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움직이는 명상의 한 형태를 제공합니다. 맛을 조합하고 레시피를 변형하는 창의적인 측면은 마음을 계속 사용하게 합니다. 식사를 나누는 사회적 요소는 연결과 목적을 만듭니다. 요리는 또한 우리를 우리의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시킵니다. 최 할머니가 그녀의 할머니의 김치 레시피를 만들 때마다 그녀는 단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녀의 유산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문화적 연결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신건강과 정체성 감각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식사를 요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채소를 먹고 나트륨과 가공식품을 덜 섭취하며 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식당 식사나 조리된 음식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돈을 절약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부엌에서 편안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며 식사를 만드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놀라운 기능적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리가 이제 어려워졌다면 그것을 당신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순위 영역으로 고려하십시오. 인체공학적 도구, 더 쉽게 열리는 용기 또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 부엌을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수정은 이 중요한 능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적 검사보다 당신의 건강과 장수 전망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6가지 강력한 지표입니다. 숨 가쁨 없는 계단 오르기, 명확한 최근 기억, 견고한 균형, 진정한 웃음, 활발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 이 징후들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고립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이 함께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대한 통합된 척도입니다. 당신이 6가지 모두를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단지 잘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이의 절반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유전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 각각은 의도적인 행동과 생활 습관 선택을 통해 유지, 개선 또는 심지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6가지 영역 모두에서 잘하고 있다면 당신의 임무는 보존입니다. 계속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능력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쇠퇴를 알아차렸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개선에 집중하십시오. 작고 일관된 노력은 어떤 나이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멈추기를 거부하는 김말순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아내를 잃은 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구축한 박준서 씨, 부엌에서 기쁨과 목적을 찾는 최영자 할머니, 이들은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화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비범한 선택을 한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70세 이후에 번성하는 사람들과 단지 생존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종종 관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쇠퇴로 보십니까? 아니면 회복력과 지혜를 보여줄 기회로 보십니까? 당신은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니까? 당신의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이 6가지 핵심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당신의 기능적 나이는 당신의 독립성, 행복, 그리고 장수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능적 나이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이 6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당신의 강점을 축하하고 당신의 약점을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50세이고 앞을 계획하고 있든 70세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든 또는 90세이고 여전히 강하게 나아가고 있든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기술에 투자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신은 당신이 오늘 그 계단을 오르고 당신의 기억에 도전하고 당신의 균형을 개선하고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고 집에서 만든 식사를 맛보기 위해 취하는 모든 걸음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즐거움은 단지 건강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잘 산 삶의 바로 그 본질입니다. 이 영상이 성공적인 노화의 진정한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나이에서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 기반 통찰력을 위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이 6가지 징후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지 듣거나 잘 늙어가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간단한 능력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당신의 로드맵입니다.